1199 친구들아, 이 채널은 점령됐다. 나는 윤서인이 아니야. 나는 윤서인의 또 다른 자아, 항일 윤정윤이라고 해. 오늘은 한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 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윤서인이가 먼저 라이브에서 이상하게 입을 털었던데 내가 오늘 그걸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준다. 모두 함께 팔로미. 나는 95세 노인입니다. 죽기 전에 일제시대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손주가 알려주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커뮤니티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응 비읍 그 커뮤니티가 맞아. 그래서 이 글이 시작부터 주작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 그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어떤 거대한 집단을 다 싸잡아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아, 좋은 일이라고? 그 커뮤니티는 그래도 된다고? 글쎄. 거기가 무슨 쿵쾅이들 커뮤니티처럼 가입하기 전에 사상검증을 거쳐서 가입시키는 곳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맘대로 가입하고 아무나 다 그냥 맘대로 글 쓰는 곳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어떤 특정 지역도 그렇게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나쁘다고 말해도 되는 거야? 뭐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나는 1924년 경성부 출신이올시다. 그래,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서울이 경성이었지. 근데 신기한 게 요즘 한국인들이 식당이나 술집 이름에서 경성양꼬치, 경성주막 뭐 이렇게 경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 일제시대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들 역사를 잊었나 봐. 자꾸 그러면 저기 서경석 교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뉴욕 타임즈 스퀘어 가든에다가 막 광고 내고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건데. 애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면 암흑에 휩싸인 지옥도라는 통념이 팽배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올시다. 헐, 아니라고? 이 할아버지 혹시 친일파 아니야?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호노카 유지 교수님에 따르면 그때는 분명히 암흑에 휩싸인 엄혹한 시절이었다는데 저런 한국 할아버지 말보다는 이런 일본인이 직접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아닐까? 아, 그분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라고? 근데 귀화까지 하신 분이 왜 일본 이름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시지? 일본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귀화까지 하셨으면 나 같으면 일본 이름부터 버렸을 것 같은데. 아, 혹시 한국 이름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을 비판했을 때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 바꾸신 거 아닐까? 남자에 대한 비판도 페미녀가 하는 것보다는 페미남이 했을 때 더 효과가 크잖아. 일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비판을 딱. 센스 짱이시네. 그런 거라면 인정이요. 일상은 매우 평온하였습니다. 봐, 슬슬 시작되네. 아니, 일제시대 일상이 평온했다니 뭐 저런 말이 다 있냐? 우리가 배운 건 일본 순사가 칼 옆에 딱 차고 조선인들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거꾸로 매달고 고문하고 완전 지옥 같은 삶이라고 배웠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평온했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분명히 조선인들을 막 괴롭혀야 그들에게 이익이었을 텐데. 뭐? 어떤 게 이익이냐고? 막 식민지 국가 국민들을 괴롭혀서 한 명 한 명에게 적개심을 딱딱 심어주면 좋잖아. 뭐가 좋냐 하면 물론 그런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말을 더 안 들을 테니까 수탈도 더 힘이 들었을 테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 놓았으니까 아무래도 암만 무장을 했어도 뭐 위험했을 테고 집단으로 뭐 돌멩이 같은 걸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분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치를 하자니 더 통치도 어려웠을 테고 그 대신에 이익은 뭐였을까? 그냥 뭔가 기분이 좋고 뿌듯하니까 이런 불편을 다 감수했던 거 아닐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식민지 국민들의 일상을 평온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한테 뭐가 이익인지 이거 나도 좀 궁금하네. 당시가 조선시대와 달랐던 것은 고위 정치가가 일본인이었고 관청의 간판들이 일본말이었다는 것 정도? 뭐 그런 느낌일 뿐입니다. 헐, 이 할배는 민생이랑 정치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위대한 민주주의 시민이고 국가란 곧 국민인데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버리면 어떡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치, 밥 먹으면서 정치, 하루 종일 계속 정치만 생각해야지. 너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서 검찰개혁, 점심에 똥 싸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켜야 돼 부들부들 뿡, 술자리만 가면 조국 수호, 윤석열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러고 사는 너네들 아니 얼마나 멋있어. 이런 게 위대한 민주주의 국민이지. 이전 조선시대에 비해서 아무리 본인과 가족들의 삶이 나아지면 뭐해. 관청에 일본인이 앉아있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울분이 폭발하는데 차라리 쫄쫄 굶어 죽는 게 낫지. 당시 사람들은 현대 법치와 의료 시스템이 들어오고 신분제가 사라져서 본인과 가족들이 한결 먹고 살기 나아진 일제시대보다 그전에 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던 조선시대로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비록 마을 원님한테 곤장이나 처맞고 줄이나 틀리는 신세라도 그래도 그 원님도 어쨌든 같은 조선인이었고 조선인한테 당한 거니까 아무래도 뭔가 안 아프고 훈훈하고 가슴 따뜻하고 그랬을 거야. 그지? 윤서인이가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게 진짜 좋은 정치다. 아니 그럼 안 되지.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자꾸 광장에 나가고 촛불도 들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정치 얘기하고 이래야 위대한 민주주의 국민이지. 일본은 투표일이 일요일인데다가 투표할 때도 후보 이름을 한자로 또박또박 다 써야 되더라고.
한자로 정확하게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쓰지 않으면 다 무효표야. 뭐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도 존나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지. 투표권도 18세가 아니라 17세, 16세, 아니 깐난쟁이 정자들한테도 다 줘야 한다니까. 모든 국민이 광장에 쏟아져서 다들 정치 투쟁하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윤서인이 말 같은 거 듣지 말고 어서 페이스북에 정책을 공유하고 투표장 나가서 열심히 1번 찍어라. 알겠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운 반일 감정 같은 거 일제시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천황의 초상화를 모신 재단에 참배를 하거나 다소간의 일본식 교육은 있었어도 우리들은 일본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일본인 선생님들도 전력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올시다. 와, 이 부분은 좀 소름이 돋네. 왜냐하면 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랑 너무너무 똑같거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재작년에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내 할머니도 평생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 옆집에 야마모토가 그래 친절했대. 빨래터에 빨래하러 나가면 일본 아줌마들이 그래 착했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 할머니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래서 할머니 혹시 친일파 아니에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 친일파? 그게 뭔데? 그래서 내가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에 부역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했더니 내 삶마 그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내가 만닫고 일본을 찬양하노? 그럼 뭐가 좋노? 이러시는데 와 말문이 막히더라고. 분명히 지금 이 글도 주작글일 텐데 어째서 살아생전에 내 할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랑 이렇게나 똑같을까? 아, 이 글을 쓴 할배랑 내 할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디서 만나서 공모를 하셨나 보다. 야, 세상 진짜 좁네. 신기하다. 이런 말은 아무리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 직접 살았던 사람들의 말보다는 직접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화자의 신뢰성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 말을 듣기 좋은가 싫은가 아니겠어? 아무리 팩트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신빙성이 없는 거고 아무리 거짓이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신빙성이 있는 거고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지 뭐. 그 시대를 전혀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면 살았던 건 맞는데 지금 그 시대를 이용해서 이권을 누리는 할매들의 말이 그 시대를 직접 사는 데다가 지금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정의롭고 따뜻하게 들리는 거야. 박정희 시대도 봐봐. 직접 살았던 6070 노년층들은 다들 박근혜 찍고 2번 찍고 아무리 힘들어서도 그 시대가 참 좋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시절을 직접 살아보지도 않은 너네 같은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증오하잖아. 아마 박정희 시대도 지금 노년층들이 다 죽고 나면 점점 더 지옥의 시대였다고 확대 과장돼서 전해질걸? 한 50년 후에는 새마을 깃발만 봐도 지금의 우길기를 보는 것처럼 화가 나고 비슷한 풀떼기 문양만 봐도 분노하고 마구 난리를 칠지도 몰라. 원래 그런 거야. 팩트보다는 이념교육, 세뇌, 선동, 분노를 따르는 게 한반도에서는 훨씬 더 인생 살기가 편하다. 일제시대는 물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다 마찬가지야. 막상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 안에서 성취도 있고 지금도 딱히 불만이 없고 그러던데 그런 거에 속지 말자. 그들은 그냥 주어진 책임과 가족들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다 부역자들이었을 거야. 누가 지배를 하고 누가 세금을 걷든 그냥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보다 당시에 제대로 된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깽판치고 분탕쳤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시대를 지옥이었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조장하고 정치투쟁의 밑거름을 삼고 현재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가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야. 대세를 따라야지. 과거 이씨 왕조를 그리워하는 조선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찢어지게 가난한 깐따삐아 같은 나라에 산단 말이야. 깨끗한 물도 없고 진흙으로 쿠키 구워 먹고 다들 병 걸려서 40살도 못 살고 막 죽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찾아와서 깐따삐아국을 합병을 해버렸다고 쳐봐. 그럼 슬픈가? 왜? 아, 조국이 없어졌네. 맞아. 그래, 나도 슬플 거야. 조국이 있어야지 좋지. 그렇고 말고. 근데 솔직히 난 지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조차도 세계 1위 대국인 미국이 와서 합병해주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내 여권도 미국 여권으로 바뀌고 남들 다 탐내는 미국 시민도 되고 나는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도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도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깐따삐아국 같은 경우라면 이런 합병이 뭔가 되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 아니겠지. 조국이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시궁창 같은 나라에서 빌어먹더라도 어쨌든 조국이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치? 당시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됐던 건 착취당하고 개판으로 살던 조선 백성들한테는 깐따삐아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바뀐 것만큼 인생 업그레이드였을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우울했을 거야.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 통치에 순응 협력하며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이 남방에서 승전하면 다 같이 흰오마루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 올시다. 아무리 그때 한반도가 일본이었지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야. 예전에 내 할머니도 그러셨거든. 극장에서 본 영화 앞에 대한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승전보가 막 나오면 조선인들이 뻘떡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그랬대. 이게 분명히 뻥일 텐데 제발 좀 뻥이었으면 좋겠다.
관제의 친일단체가 주관했기는 했어도 우리는 일본군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공을 올린 것을 아군의 승리처럼 느꼈습니다. 와,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와. 물론 그때 젊은이들은 그냥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일본이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 좀 넘는 수준이라서 일제가 36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따져보면 뭔가 나라를 뺏길 당시에 막 부들부들하고 화가 났던 사람들이 전쟁 때는 이미 대부분 다 죽고 없다는 얘긴데, 그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이 얘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네. 뻥일 거야. 아무렴. 할 말이 없을 때는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지금 누구 편드냐? 너 혹시 일비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일본군으로 지원한 조선인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관청이나 경찰로 진출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랑 똑같네. 외놈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혔다고 해도 공산당 그놈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 많아. 어쨌든 아무튼 속지 말자. 치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소녀를 노상에서 강제 납치해서 유기했다는 설에 대해서 산 증인으로서 말하건대 만약에 경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일본 경찰이 즉시 대응하거나 아니면 조선인들이 3.1일것처럼 항쟁에 돌입했을 겁니다. 이게 이 글에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어. 당시 일본은 반일하던 한복 입은 15살 착한 소녀를 강제로 총칼로 끌고 가고 무슨 건물 같은 데 막 가두고 감시하고 이상한 데 막 보내고 막 그랬을 거야. 사실 돈만 쓰면 아주 편안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들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납치해서 굳이 그걸 또 감시하고 굳이 하기 싫다는 애를 협박해서 막 이상한 거 시키고 관리 감독하고 다 그랬을 거야. 이런 게 다 비용이고 인력이고 낭비고 위험 부담이고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그들은 다 했을 거야. 돈만 주면 기꺼이 하겠다는 20살 이상 여자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다 무시하고 굳이 거기다가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게 고생하면서 돈을 쓰면서 다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봐. 소중한 딸내미와 여동생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네 아버지와 오빠들은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곡괭이라도 들고 일본 순사들한테 목숨 걸고 달려든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불의를 못 참는 한민족이 꽃 같은 가족이 끌려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 이 과정에서 뭔가 일본 순사한테 저항하다가 총을 맞았다든지 일본 순사한테 타격을 줬다든지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기록이나 증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뭔가 일본의 이런 행위들을 타도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관청 앞에 모여서 내 딸 돌려내라 시위하고 저항하고 유리창에 돌멩이라도 던졌거나 아니면 소녀들을 잡아놓은 건물을 조선 남자들이 밤중에 급습해서 여자애들을 탈출시키거나 아니면 실패했더라도 그런 저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네. 그 많다는 독립투사들과 김구 선생님은 왜 이런 제일 중요한 투쟁은 하나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들도 끌려가서 뭐를 어떻게 당했다든지 괴로웠다든지 이런 증언은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는 증언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이게 다 일본이 철저하게 은폐해서 그렇겠지? 이제 독립이 된 지도 까마득하니까 이런 쪽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용기 있게 나서셨으면 해. 난 내 조상님들의 정의로운 행동들을 기록한 자료들을 꼭 보고 싶어. 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입니다. 우리들은 속국의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광복, 6.25 전쟁, 군사혁명, 고도성장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무맹랑한 설법에 넘어가서 섣부른 친북 반일주의로 국익을 해치지 말자는 말씀이 옳시다. 저희들 세대는 이미 다 죽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옥도 천국도 아닌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의 한 조각으로서 우리들은 이미 일본에 대한 원망과 미움보다 자국의 발전과 부흥을 더 바랄 뿐이올시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을 우리는 아주 잘합니다. 그들은 민족을 앞세워 이념을 주입하고 적화를 하고 또 재산을 강탈해갑니다. 지금 그 수법이 반일의 탈릇으로 다시 한번 도래하고 있으니 후손 여러분들은 부디 거기에 넘어가지 마소서. 강하고 아름다운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소서. 걱정 마. 이제 이렇게 당시를 살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고 없어지고 있고 그들에게 육성으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우리 같은 세대들도 이제 다 중년이 되고 늙고 있어. 우리 세대까지 다 죽고 나면 한반도의 항일투쟁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질 거야. 김재동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역사는 진실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우리 이 말만 쭉 믿고 가자. 윤서인 같은 사람 말 그만 듣고 우리 모두 감성의 세계에서 파이팅.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맘에 안 드는 건 역사가 아니다. 팩트 따위는 개나 줘라. 끝.